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임대차에서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내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5년이었거든요. 5년이었는데 2018년에 개정이 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엄청 좋아했죠. 주택에서는 한 번 계약갱신할 수 있는데 2년이잖아요. 2년씩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맨 처음에 들어가서 1년 계약을 하시면 그때부터 9번까지 하실 수 있겠죠. 10년이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이제 이렇게 보장을 하는가 하면 상가 처음에 임차 들어가서 이제 어떤 장사를 시작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부동산은 이게 책상과 컴퓨터, 간판 이런 정도밖에 안 들지만 멋진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걸 한번 차리시려고 하면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좀 될만하면 막 주인이 월세를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몇 년 있다가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나가라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초기 투자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년의 기간 정도만 보호를 해주면 충분히 그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10년까지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권리죠. 그리고 이 10년 동안 계약갱신 하는 동안에는 임차료 상한도 정해놨습니다. 증액 상한이 5%입니다. 그러니까 5% 이내에서 서로 합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년 5%만 증액해주면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도 적용을 해줍니다. 지난번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한 데서 말씀드렸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일정액 이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부천 같으면 지금 현재로는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상가 임차인이긴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줄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는 보호해 주자 그래서 3가지는 보호를 해 주거든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과 대항력과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요 3가지는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강제력이 있어요. 강제력이 있어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버리면 됩니다. 갱신 요구, 저 계약갱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갱신 요구를 해버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합니다. 이 정당한 사유 뭔가 한번 볼까요? 이제 상임법 10조 1항에 정당한 사유 8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이 8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8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실수할 수 있는,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그것만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1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3기를 연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월세가 내가 이제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인 상가를 임차하고 있다면 3기니까 300만 원까지 연체가 돼버리면 원래 300만 원까지 연체가 돼버리면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은 해지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얼른 갚았어요. 얼른 갚아서 2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300만 원까지 연체한 사실 한 번이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그 다음 기에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는 이거 3기의 차임액의 연체까지 안 가도록 엄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면 299만 원까지 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임대인이 딱 300만 원이 돼버리면 바로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그 시기를 넘어갔다고 해도 연체한 사실만으로도 그 다음에 갱신 거절 가능하니까 이거 3기 차임액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게 전대를 해버리면 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전차인에게 이걸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부 전대 주기도 하잖아요. 보통 가게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일부 전대 주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엄청 위험한 일이다. 이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7번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나 이 건물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임차인에게 그만 이제 상가를 비워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만약에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정말 안전사고가 날 만큼 노후화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형식을 갖췄어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가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이미 임차인에게 고지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이. 나 한 4년 정도 뒤에 이거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4년 뒤에는 내가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지를 하고 임차인도 예, 뭐 4년 정도면 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그게 합의가 돼서 이런 내용이 뭐 특약사항에 적힌다든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사실이 그렇게만 인정을 해주겠다. 그 외에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이제 법정 갱신이라고도 하는데 묵시 말 그대로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 갱신이 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총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 기간을 챙겼어야 되죠. 자기가 만약에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 6월에서 1월 사이에 통지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통지가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똑같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이렇게 돼요.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갱신을 했으니 서로 기간 이야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랬으니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기간은 1년으로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임차인이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그냥 임대인하고 1년 계약을 더 했는데 6월 정도 살다가 6개월 정도 살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이제 중도 퇴실이잖아요. 중도에 이제 상가를 비우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새 임차인을 또 들여야 되고 그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사람한테서 보증금을 받고 또 그렇게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는 월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제 계약이 됐다고 해도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물어야 됩니다. 기간 만료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임차인을 구했든 안 구했든 상관없이 3개월만 지나면 나는 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때 계약이 된다고 해도 그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이 날짜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엄청 유리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은 그냥 둬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날짜를 잘 챙겨서 필요한 사항을 통고를 해줘야 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큰 권리,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권리가 10년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 그 10년 동안 5%만 증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셔야 뭐 초기 투자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이제 회수하고 내가 원할 때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3기에 차임 연체되는 거 그리고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이거 엄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갱신 거절 당하시면 정말 손해가 크시잖아요. 예, 오늘 이렇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